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반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지난해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북한을 철저하게 두둔하면서 한국을 향해서 훈수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 자체가 오만방자하게 이를 데 없었는데 이런 왕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도 발끈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극에 달한 이 중국 왕위의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7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운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왕인에 이어서 한반도 문제는 수년간 끌어온 현안이라 그러면서 냉전의 잔재가 여전하고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안전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은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진,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을 함께 추진하자 하는 그런 구상과 단계적 동시진행, 그러니까 북한 조치에 발맞춰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 이걸 제시하면서 누구든 이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가는 차를 몰고자 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왕위는 또 근본 해법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날 발언은 한반도 문제를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과 한국에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왕위는 발언 내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하고 도발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압박 때문에 별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갔습니다. 왕위는 이를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다, 이렇게 대변을 한 겁니다. 왕위는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라, 이런 훈수도 뒀습니다. 그런데 왕위의 이날 표현 중에 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라는 대목입니다. 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안보 불안을 이야기해서 일종의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같은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던 북한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위 부장의 한반도 위기 해결과 관련된 정치적 훈수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왕위 외교부장이 또다시 북한을 두둔하는 표현인 이 합리적 우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각급에서 중국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왕위 부장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내내 속이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 북한이고 더불어 이 북한이 그런 의지를 갖도록 만든 주체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중국은 마음만 먹었으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군사적으로 힘을 갖도록 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향해서 적당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뒤에서 북돋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중국이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수차례 위반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한 번도 우려 표명이라든지 문제를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에서 북한을 감싸고 돌았을 뿐입니다. 그래 놓고도 북한의 도발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왕이 이날 발언 내용 등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중국의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만 추종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왕의 그런 태도는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그들이 주변국을 다스리는 외교 방식이 기미책략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굴레기에다가 곱비미, 그러니까 의문 그대로 굴레를 채우고 곱비를 잡아당겨서 교묘하게 지배하는 술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중적 외교 방식을 일컫습니다. 왕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향해서는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심지어 비판하는 것도 삼가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뜻을 함께하면 이룰 일이 많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에 붙지 말고 중국이 훈수하는 대로 외교를 하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왕이 말대로 하자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핵 보유도 인정해주고 또 북한을 향한 제재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왕위는 진짜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은 훈수입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제재하지도 또 제지하지도 못합니다. 지난번 그렇게 훈수하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미사일 도발을 하건 아예 중국에 통보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을 향해 훈수를 하고 또 중국 좋은 대로 따라하는 것이 신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가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큰 소리를 치고 고압적으로 나올 때는 오히려 중국이 그만큼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의 경제적 위기 상황 돌파가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한국의 도움입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자면 한국마저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하듯이 디리스킹 외교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진짜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미국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규제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안 해도 반도체 배급까지 나서는 이 중국 입장에서 한국마저 디리스킹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더욱 고사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중국을 향한 경제적 압박도 갈수록 거세집니다. 그나마 중국은 한국이라도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여지가 있었는데 한국마저 중국을 향한 강경 자세로 돌아선다면 중국의 외교적 입지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중 간에는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한미 군사훈련을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중국은 곧바로 기절하게 될 겁니다. 또 미국이 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한국도 동참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중국의 입지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서해를 야금야금 먹으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 한국의 해군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그 또한 중국은 우선골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중국을 향해서 당당하고도 강력한 외교를 해오질 않았습니다. 축구에는 공안찍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앞에만 쓰면 작아진다, 그거죠. 한국 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외교에는 공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강경하고도 심지어 도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면서도 중국을 향해서는 웬만하면 입을 다물고 아예 미리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중국이 감싸고 돌아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외교부장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팔을 툭툭 쳐도 그저 별일 아닌 듯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한민국 외교의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번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싱하이밍,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도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2010년 주한 중국 공사 참사한 시절에 그는 조선일보에 중국의 발전은 한국의 기회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글에서 싱하이밍은 1200여자 분량의 모든 문장을 뭐뭐합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하고도 완벽한 경어체로 썼습니다. 그는 우리는 양국 관계를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잣말을 한 겁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그동안에 한국의 공중증 외교가 싱하이밍의 길을 그렇게 키워준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당당해져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하는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은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의 중국은 무너져 내리는 나라입니다. 시진핑의 안위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조차 쫓아내는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더욱더 한국의 지정학적 또 지경학적 전략 가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마치 일본을 대하듯이 중국도 그렇게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